썩고 무너진 파주시 신석기 유적공원 눈살 재현 공간이라 관리비용 미확보 시 국가유산청 협의 대안 마련. 이게 파주시 대능리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고고학 조사를 했는데 유적이 발굴이 된 거죠. 2016년에 6천여 년 신석기 시대 집터와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발견돼가지고 9년에 향토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했는데 발굴 당시 형상으로 단순 복제 조성돼 원형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부결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유적이 이렇게 보존 조치될 때는요, 함부로 보존 조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유적의 가치가 없으면 보존 조치가 되지 않고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높을 때 이게 보존 조치가 돼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존 조치할 때. 지금 보면은 그 국도 56호선 건설공사 56호선을 만들면서 도로를 터널식으로 건설을 한 다음에 터널 위에 유적을 일부 복원해서 공원 형태를 조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그 뭐 안산 신길이라던가 시흥 능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 도로는 도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도로 위에다가 이런 유적지를 조성해 놓는 거죠. 그런데 없어도 될 터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뭐 예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초가집 몇 개 뭐 올려놓은 것 같지만은 이거 옮기는데도 비용 많이, 그러니까 이런 터널 같은 거 조성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고요. 두 번 뭐 수목식자라든가 이런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문제는 고고학자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다음에 이거에 대해 관리에 대해서 이제 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결정이 돼서 이거를 보존 조치하게 돼 있고, 건설사에서는, 그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적지 공원까지 조성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거를, 보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정문화재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토문화재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랑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정을 하질 않아요. 유적지가 아니라 유적지를 다시 그 위에다가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겨요. 그럼 책임을 지자체에서 받으면 지자체에서 여기 보시면 향토문화유산 지정심의위원회 이런 걸 개최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여러 그 입김들이 있죠.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학예사 할 때 보면은, 지자체의 그 입김이 좀 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이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지. 그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보존 조리돼서 이 정도 예산 들여가갖고 이거 복원했으면은 이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을 안 하고 지정이 안 됐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향토문화유산이 된다 그래서 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보존 관리를 위해서.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없고, 지정할 수도 있다예요. 왜냐면은, 향토유산은 지정된 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유산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들을 보면은 정말 가치가 있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있는데 큰 가치가 없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또 지정된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한 군데 뭐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향토유산도 지원해줘라, 우리 향토유산도 지원해줘라,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원 예산 세워서 조성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하나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향토유산들도 싹 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돼도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되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겨우 가야 뭐 안내판이나 뭐 보수하고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담당자가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볼 때,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국가 지정 예산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그 문화재 애호가들, 문화재 애호가나 향토 기업,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건 지금 파주 시민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를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경인일보에 이제 제보를 해서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어려우면은 뭘 해야 되냐? 이런 데서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도네이션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의 가치를 알리고 그걸로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 사례로 들자면은 영국의 그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영국의 문화재 중에 상당수가 내셔널 트러스트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관리 시스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을 좀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이런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좀 거국적으로 좀 시스템이 좀 생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고고학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고건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기사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사실 파주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통일동산도 있고, 거기 그 파주 그 LG 디스플레이 근처에도 이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공원도 아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파주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전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선사유적 공원화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적지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데가 그 양양의 오산리의 선사유적, 거기는 이제 박물관이 옆에 있고, 비교적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런 문화유산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지자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작은 보석이 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흉물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간극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쉽습니다. 많이 안타깝고.